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쪽에는 코리아 서킷, 3연이 또 달리기 시작하나요? 이제 다운 쪽에서는 세진중공업도 눈에 들어오고요. 영민 매니저, 코리아 서킷으로 시작할까요? 네, 지금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미국장은 AI 기업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사실 엔비디아하고 AMD가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기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중국의 장비 반입한다 만다 그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지금 AI 진영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마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브로드컴, 오늘은 오라클까지 오라클. 네.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전망과 엄청나게 쌓여 있는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이제 좀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네.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코리아 서킷가 이제 급등하는데, 코리아 서킷은 삼성전자의 FPCB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오라클 같은데 네. 미국 쪽으로도 직접 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제 오라클이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27% 30% 가까이 네.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수혜주로 코리아 서킷가 기판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재료에 오늘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고,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미국의 AI 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또 수혜 업종을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네. 이미 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이제 그 여파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 서킷은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제 시기가 좀 끝나고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반영이 좀 되고 있어서 중기 관점으로 2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 회복을 좀 기대를 하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FCBGA 하면 삼성전기를 최고 대장주로 꼽지만 밑안에 또 이런저런 그렇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코리아 서킷. 아마도 이제 오라클, 저희가 오라클 이슈는 조금 이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라클 튀면서 지금 엔비디아도 시간외에서 튀고 같이 움직이죠. 각종 지금 반도체 소부장 AI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면, 하이젠, RN 등등 함께 나오고 있는데 프리마켓은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일발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에 지금 이제 노란보드법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 특히 로봇 섹터 안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로봇,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유황 로봇,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오랜만에 물류 로봇 한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해 왔습니다. 바로 TXR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왔고요. 그래서 쿠팡.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쿠팡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물류센터에 어떤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TXR 로보틱스의 어떤 휠 소토도 계속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TXR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과 이제 물류 자동화 또 솔루션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로봇 자동화 사업과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설계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까지 패키지 형태로 턴키 방식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이제 고객사가 일단 삼성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LG노텍 그리고 쿠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로봇 자동화 시대에 2030년까지 이제 반도체를 무인화 공장에서 이제 100% 무인화 자동화 설비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관련해서 AMR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XR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또 LG 이노텍에도 이제 간택을 받아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포드 이미지 레이더 센서 기업을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센서의 본격적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TXR 로보틱스의 AMR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쿠팡이 지금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현장에 AI와 그리고 이제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AI 퍼스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반기 쿠팡이 풀필먼트 인프라 장비와 그리고 기술에 투자하는 규모가 5억 3,8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7,559억 정도 수준의 전년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6년까지, 그러니까 바로 내년까지 이제 전국의 9개 풀필먼트 센터에 3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선 대부분 다 AI와 로봇 등 첨단 자동화 기반의 어떤 시설에 대규모 투자, 3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휠 소터를 공급하고 있어요. 휠 소터가 뭐냐면 네. 작은 바퀴로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빠르게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들, 즉 자동화 분류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일이 수많은 진짜 사실 물류와 또 그리고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지역에 갈지, 무슨 동에 갈지, 무슨 구에 갈지를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분류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동으로 지금 물류를 부산으로 갈 거, 또 서울로 갈 거, 광주로 갈 거, 전라도로 갈 걸 다 구분을 해주는 장비가 휠소터고 예. 휠소터를 지금 70%를 쿠팡에 공급하는 기업이 결국 TXR 로보틱스니까 지금 쿠팡이 내년까지 3조 원 가까운 투자와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3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대규모 투자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투자가 결국 이제 자동화 장비와 또 전동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휠소터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복도부 통과가 지금 3월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미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 또 최근에 어떤 이제 미국의 그 자동화율 또 끌어올리고 결국에 또 이제 뭐 300명의 구금 사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TXR 로보틱스의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제 휠소터의 어떤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TXR 로보틱스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 그동안의 로봇주들 좀 보면 판타지를 많이 쫓았잖아요. 휴머노이드 아니면은 그냥 쳐주지도 않고.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막 무시하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실전에 투입되는 로봇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휠 소터. 맞습니다. 물건 이렇게 착착착 분류해주는, 분류해주는 TXR 로보틱스입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뭐 TXR 로보틱스가 일단 쿠팡의 휠 소터를 70%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 그날 당일 한 28.98%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한가 언저리.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 종가 가격 위에서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충분히 2차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쿠팡이 당장 내년까지 3조 원 가까운 대규모 자동화 장비 또 투자 설비 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휠소터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TXR 로보틱스가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만 67.5%예요. 정말 고성장 섹터이자 또 그리고 아까 LG와 또 삼성에도 지금 이제 휠소터뿐만 아니라 AMR 로봇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TXR 로보틱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전일 종가였던 18,28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5,6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TXR 로보틱스입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요. 이 종목도 준호 매니저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엔터를 꾸준히 엔터 관련주를 추적해왔죠. 어젯밤에 이 뉴스 나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JYP. 했는데 예, JYP입니다. 예, 박진영 JYP 대표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이게 급으로 따지면은 장관급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임명을 됐고 본인도 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시각 7%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딱 이건 딱 재료는 좋은데 단기로. 예. 시기가 좀 이제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이제 한류 열풍에 대한 또 붐, 또 캐던 효과로 인해서 K-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초이영 지금 문체부 장관과 그리고 초이영. 이제 박진영 JYP 수장이 지금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지금 시간외에서 거의 한 7%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 JYP 그리고 SM 그리고 이제 하이브 그리고 이제 YG 엔터까지가 빅4 엔터테인먼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이제 문화 교류가 좀 활발히 진행되다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약간의 좀 이제 불협화음과 노이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국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콘서트와 우리 연말에 그리고 또 이제 굿즈 상품 또 그리고 다양한 팬 미팅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것이고 굿즈 상품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JYP를 필두로 한 국내 이제 엔터사들의 어떤 훈풍은 이어질 수 있지만 JYP의 유일한 단점이 사실상 지금 이제 IP가 좀 다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그죠. 게 유일한 지금 네, 네, 장점의 네.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JYP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사실 본질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주가의 어떤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막 7% 8% 떴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흐름을 좀 체크하고 나서 좀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부터 YG 엔터테인먼트의 YG 플러스. 올해 연말 네. YG 플러스와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연말에 모든 라인업들이 총동원이 되는 시점과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 들어오고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국경절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폭발적인 실적 왜냐면 저연차 IP로만 블랙몬스터와 지금 그 일부 보이그룹으로만 실제로 1분기,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3분기, 4분기에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실적도 3분기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엔터를 본다고 했을 때는 YG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제 이거는 개별 이슈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도 이제 블랙핑크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를 또 좋아하니까 네. YG와 YG 네.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 지금 이 재료가 그냥 주식하기엔 좋은 재료긴 한데 아니, 차트로 좀 볼게요. 네. JYP를 지금 따라가기에는 솔직히 이 박진영의 맞습니다. 위원장이 됐다고 쳐도 뭐 국가 행사에 자기 그렇죠. 아이돌을 뭐 행사에 맞습니다.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적 재료엔 좀 그런 것 같은데 투자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JYP. 오히려 아마 네. JYP 경영진들은 네. 크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찌 보면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다른 불확실성이 이제 제기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뭐 중기벤처부 장관 네. 전부 다 뭐 네이버 출신의 LG 출신의 출신의. 그런 사람들 네. 다 해가지고 반짝 이제 상승했었습니다만 하고 그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네. 보시면은 오늘 뭐 JYP 재료는 주가가 이제 7% 정도 급등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단발성 이슈. 그거 외에 그냥 JYP 자체 이제 내재적인 뭐 스트레이트키즈라든지 네. 뭐 이런 새로운 IP들 많이 육성하고 있고 특히 저는 뭐 이 인선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박진영 뭐 저희 세대 때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가수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탑클래스에 이제 본인이 프로듀스이기도 하면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뭐 논란들 뭐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 다른 뭐 양현석 대표라든지 이수만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또 사생활 관리도 좀 잘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한류 문화, 네. 뭐 K-팝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한 또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그냥 단발성 이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개 탔다. 뭐 엊그제까지 JYP 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개 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루 하시면 지금 막 7% 8% 네. 올라가는 거니까. 좀 쉽게, 좀 가뿐하게 생각하라. 두 분의 네.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여기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라클 27%, 30% 시간의 폭등입니다. 여러분,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쪽, 클라우드 쪽에서는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영민 매니저 다 네. 막 생성형 AI, 칩 막 이러고 가다가 뭐 팔로 뭐 네. 가긴 했었지만 뭐 약간 주춤했거든요. 이제는 오라클이 좀 간다. 그 의미와 함께 우리 K 클라우드, 네. K 솔루션 여기까지도 한번 올 수 있는지까지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라클 관련한 네. 우리 P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 저희 셋이서 뭐 밤새도록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실제로 오라클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장 좀 주축으로 이제 참여한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라클이 하는 일 자체가 모든 기업들이 뭐 메타나 이런 기업들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모든 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IDC를 보유하기 네. 어렵잖아요. 네. 그거 투자하는 데만 해도 수십조 원이 들기 때문에 낭비죠. 손에 네, 꼽을 네, 수 네.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몇몇 기업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학습하고 추론을 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운용하는 걸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탁을 맡기는 기업이 바로 오라클과 같은 기업이라고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까 브리핑 잘 해주신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그 위탁을 맡긴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0조가 막 뭐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대폭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돼 가지고 이게
77%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요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거의 뭐 3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과연 이제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핵심이죠. 이게 지금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버 디램,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필요한 ESSD 같은 거,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이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아랫단에 이제 서버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ESS 쪽에 이제 비중이 좀 높은 뭐 TLB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판 아까 뭐 심텍 뭐 이런 기업들도 막 움직이잖아요. 서버용 다 기판. 서버용 기판을 서버용 만드는 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장비단의 종목들도 뭐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 또 HPSP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미세 공정과 관련해서도 또 메모리가 지금 원C 공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고 증착 쪽에서는 또 테스라든지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당연히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면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멀티레이어 보드 이제 고다층 기판을 공급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 당연히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타당성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덕전자도 지금 기판만 만드는 줄 반도체용 기판만 만드는 줄 알고 계시는데 대덕전자도 지금 이수 페타시스하고 똑같은 거 MLB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설비 투자가 되어 있고 작년 4분기 때부터 매출이 이미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MLB 하면 이수 페타시스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셨지만 대덕전자도 똑같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사실 이거 공급망 탈탈 털기 시작하면 뭐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넣어주세요. 네, 삼성전기도 MLCC에다가 서버용 이제 기판, 그다음 뭐 LG 이노텍도 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이제 공급망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 이슈하고 이제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뭐 그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프리마켓을 중심으로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는 기업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종목들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확장하면 오라클하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아까 우리 앵커님이 딱 언급해 주셨잖아요. 삼성 SDS. 아, 그 소프트웨어 좀 가보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삼성 SDS 그리고 제가 오늘 한발 종목으로 준비한 요 종목 오늘 잠시 후에 제가 한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직접적인 수혜주고 그 다음에 또 KINX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회사가 가비아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KINX 같은 요 기업들이 IDC를 이제 만들어 자체적으로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월 수수료 얼마씩 내고 너네가 이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오라클하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KINX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소외되어 있었는데 아마 오라클 같은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찐 오라클 관련주는 일발에 소개를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거 외에 하나 픽 오늘 요 종목 중에서 픽을 하면 저는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가 여기저기 다 엮이고 MLB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성장성이 있으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덕전자도 역시 이수 페타시스만큼의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라클이라는 사업부가 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도 하고 또 클라우드도 하는데 이제 영민 매니저 클라우드 쪽으로 일단 클라우드 뭐 AI 데이터 센터 더 확장하려면은 기판도 필요하고 이런 우리 장비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대덕전자. 자, 준호 매니저, 이 오라클의 훈풍 어찌됐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의 픽으로는 좀 어디 종목 주목하고 있습니까? 전일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탑픽 종목 중에서는 이제 더존비존 같은 기업 원래 저도 이제 더존비존인데 회계 솔루션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 관련된 국내 벤치마크를 첫 번째로 이제 등재받은 기업이고요. 완벽하게 클라우드 사업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더존비전이 이 이슈에 오라클 이슈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브로드컴의 어떤 실적과 오라클의 어떤 실적은 잘 나온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거의 77% 성장할 것이라는 어떤 이제 전망 때문에 이제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이제 오라클까지 결국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확인됐고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했을 때는 이걸 결국 데이터 센터까지도 같이 이제 확충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전일 또 테슬라에서 또 이제 메가팩 라인에 또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변압기를 자체 제작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 AI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라클이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 이제 AI발 훈풍. 그래서 많은 이제 빅테크 그렇죠. 기업들이 AI 칩 다음은 무조건 AI 전력, 또 변압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샀었죠. 오히려 지금부터 좀 한동안 우리가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도 우리가 클라우드와 최근에 AI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상승의 절대적인 원인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과 AI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변압기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의 K탑픽은 일단 가장 유사한 도전 도전 비전으로 일단 갔지만요. 이제 IDC,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지려면은 전력이 또 필요한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한번 다시 K전력에 네. 다시. 예, 영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오라클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시간에서 급등하니까 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그냥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 준호 매니저님 방금 딱 설명해 주신 그 논리 때문이에요. 네, 네. 데이터 센터 확충이 이제 계속 될 거니까 이 정도라면- 전력은 어떡할 거냐. 네. 변압기 여전히 이제 쇼티지인데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4,500억 달러, 500조짜리의 지금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안 잡아놨답니다. 이제 이거는 확실히 잡아놨는데 딴에게 이제 그 자료 나오면서 폭등을 했고요. 더존비전 또 앞서 대덕전자 여기에 두 전문가 모두 K전력까지도 오늘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쪽에서 보이는 게 하이젠 R&M 그리고 이제 다운 쪽에선 젠백스. 그동안 막 젠백스도 달리다가 잠깐 또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하이제인 R&M 같은 경우가 지금 6.75%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제 전에 이제 사면이 또 상한가를 또 안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 중에서 또 돋보이는 기업이 또 하이젠 R&M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결국 이제 LG에서 모터 사업부가 분사되었던 설립된 기업인데 네.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는 정말 이제 사실 AI 산업의 거의 GPU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 액추에이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팩토리 전환과 뭐 산업 로봇 또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 액추에이터는 다 들어가고 원가의 거의 절반 또는 뭐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LG를 필두로 한 로봇 액추에이터 쪽의 매출도 빠르게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되면서 로봇 섹터 내에 어떤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뭐 하이젠 R&M 그리고 로보티즈 가장 대장격인 그리고 이제 뭐 사면이라든지 SPG 같은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젠 R&M과 로보티즈는 LG 쪽에 지금 LG도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클로이 로봇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젠 R&M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이제 TLB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뭐 다 지금 뭐 맞습니다. 너나 할 거 테스트도 나오고 있고 지금 네. 싹 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TLB 해주시면서 기판 또 CXR 이야기도 함께 가고 테스까지 두 종목, 뭐 테스와 TLB 다시 지금 가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영리해진 게 이미 오늘 요 오라클 이슈를 뭐 예상해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저께 기판 종목들이 뭐 심텍, TLB,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범용 D램을 생산할 때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심텍, TLB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강력하게 어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LB는 지금 프리마켓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10%가 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DDR4에서 이제 DDR5 이제 전환과 관련된 이제 물량들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주가가 이미 우상향 추세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단을 이제 뚫어놓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 중에서는 TLB하고
대덕전자가 어제 유일하게 두 종목이 근데, 직전 고점을 뚫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거든요. 아마 오늘도. 뭐 심택도 오늘 이제 뚫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시세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TLB는 저평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정의 이제 증착 장비 기업 오늘 원익 IPS하고 테스 요 두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 요 기업들이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 D램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낸드 플래시 이제 3D 낸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결국 또 서버에 들어가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테스가 어저께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오늘 이제 고점을 다시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원익 IPS 그다음에 유진테크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증착 장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 이들 기업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테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테스는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었던 게 어찌 보면 3D 낸드가 주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D램이 주류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쪽에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테스가 오히려 더 강하게 다른 증착 장비보다도 오늘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프리에서 벌써 지금 6%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상당 기간 저는 뭐 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이제 중기관점을 좀 설정을 좀 해놓고 저는 뭐 테스는 지금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중장기 파동을 보시면 업황이 가장 좋았었던 2017년, 18년 사이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이제 사이클을 보면 고점이 이제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저는 그 자리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중기 관점에서는 한 4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보면은 테스가 이제 뭐 식각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동안 꽤 진짜 소외를 받았다가 맞습니다. 이번에 D램, 낸드 다시 힘내면서 쭉쭉쭉 타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적으로 테스 받고 리뷰로는 앞서 TLB 뒷판 쪽 여기 지금 CXL에다가 오늘 오라클도 약간 바람 불어오죠. 뭐 쏘캠 이슈도 있고요. 뭐 CXL 이슈도 있고 여기저기 다 연결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LB하고 테스 봤습니다. 자, 또 한번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사면이 어제 맞습니다. 뭐 있었어요? 어제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뭐 준호 매니저가 좀 했나요?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월 5일 날 말씀드려서 이제 2거래일 만에 이제 한 4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상용화했다,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던 게 가장 컸고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을 빠르게 자극시키면서 지금 사실 대체거래소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코인테크잖아요. 그래서 코인테크가 예전에는 2차전지 장비업체로만 알았지만 사실 2차전지 배터리 3사에 AMR 물류 이동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또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과 또 MOU를 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코인테크가 또 이제 자동화 장비 또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또 그리고 AMR 물류 이동 로봇 관련해서 또 이제 직접적으로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19%, 한 20%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T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사실 물류 자동 장비, 특히 AMR 로봇 기업들, 특히 이제 산업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사면이 딱 그런 걸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모두가 원하고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딱 적재적소에 또 결국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상용화 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안착했다. 근데 이제 사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또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상용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얘는 또 이제 호플로이라는 이제 무인 자동화 로봇도 군사용 로봇도 개발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구 클러치 액추에이터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좋다. 다만 사면이 아직까지는 로봇 매출이 0.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좀 적용이 됐고 이틀 만에 한 3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정말 빨리 돌고 있잖아요. 사실 코인테크까지 숨겨져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 하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정도면은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신규로는 사면을 지금 진입하기보다 오히려 익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좀 설정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는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 18,000원, 18,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면해주면서 잠깐 코인테크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인테크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코인테크가 2차 전지로 맞습니다. 알고 맞습니다. 있고 저희 네. 분류도 지금 2차 전지로 돼 있는데 네. 2차 전지 오늘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홀로 지금 프리마켓에서 날아가서 올라가는 게 아까 볼게요. 말씀드렸던 게 AMR 관련해서 지금 LG 네. 엔솔을 비롯해서 배터리 3사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소재 2차 전지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배터리 3사에 네.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그동안 2차 전지 업황이 한 수년 동안 조정이 나와주면서 네. 같이 좀 묻혔었는데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 로봇? 특히 산업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코인테크가 알고 보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AMR 물류 이동 로봇을 이제 공급을 했네.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로봇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 21%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뭐 LG 엔솔을 비롯해서 특히나 이제 배터리 3사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막 300명의 어떤 구급 사태, 물론 뭐 어떤 관세 문제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라고 하지만은 결국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내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숙련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특히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또 자동화율과 또 로봇 전환율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코인테크가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연과 코인테크 한번 봤고요. 자, 이어서 영매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오라클의 30% 네. 가까운 폭등의 대표 수혜주는 네. 이거다. 뭡니까? 너무 속된 말로 이제 밑밥을 좀 세게 깔아놓은 것 같아요. 좀 네.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 보지 않고 이 종목을 어제부터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맞아떨어진 짧은 시간에 거예요. 바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제부터 이미 제가 준비해놨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로봇 얘기 많이 해주시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주가 로봇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은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하나 이제 촉매가 좀 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가 한동안 6월 이후에 또 시장에서 좀 잊혀졌기 때문에 사이클이 오겠다 싶었는데 이제 노란봉투법과 같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오라클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 기업으로 오늘 저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한컴.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 SDS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삼성 SDS 이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이 공공 클라우드 부문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장에 오라클만 이슈가 됐던 게 아니라 네비우스라고 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74억 달러짜리 규모 계약 체결했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50% 폭등했어요. 네. 그리고 아틀라시언, 뭐 오늘 그리고 코어위브 등등 해가지고 팔란티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다 이제 이미 본장에서 네. 오라클 실적 발표하기도 전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이제 수급 순환매 사이클이 반드시 이제 좀 AI 쪽으로 한번 옮겨갈 만한 타이밍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잊혀졌던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10일이고 아마 내일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제 기념일 네네네네. 거예요. 100일 기념 이제 연설을 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이제 뭐 의견을 피력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 이제 AI 사업에 대한 대전환에 대한 이제 비전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모든 부분들에서 가장 칭송을 좀 많이 받는 게 이 AI 국가 AI 위원회 컨트롤 타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가계부 장관은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글과 컴퓨터는 또 소버린 AI와 관련해서도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자체적인 이제 생성형 AI 기술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컴 어시스턴트라든지 한컴 PD와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 부문의 이제 AI 전환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예요. 국회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이미 수주를 했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이제 진흥형 업무관리 시스템도 한글과 컴퓨터가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 SDS하고도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부문 협력을 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세론 국가대표 AI 탑5 기업 선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AI 솔루션들. 맞습니다. 선정이 됐건 안 됐건, 선정이 된 기업도 폭락, 안 된 기업은 더 폭락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탑5 기업에 LG AI 연구소가 선정이 좀 됐죠. 그 LG AI 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LG가 자랑하는 엑사원이라고 하는 자체 생성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과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살아남은 승자였는데 주가가 그냥 같이 폭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 AI 분야. 다만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다시 한번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좀 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남들이 다 뭐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나 로봇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조용히 저점 매수를 좀 해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6월 달과 같은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하고 AI 얘기를 할 때 걱정하는 게 실적이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3,200억, 영업이익이 무려 52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무리 못해도 한 3만 원 이상까지는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오라클의 이제 대표 수혜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뭐 프리에서 또 조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27,000원 위에서는 따라붙지 마시고 27,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목표가도 지금 프리에서 주가가 좀 올라버려서 조금 상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도 1,000원 좀 올려가지고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와 손절가를 나란히 1,000원 정도 올려서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3,000원 이제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요즘 영민 매니저가 이제 작두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을 저는 앞서 오라클 폭등하고 바꾼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찜해놨다. 찜해놨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1위는 그냥 한컴이죠.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 다시 한번 우리 K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들의 또 다시 한번 부활을 또 기대를 해줬고요. 관련해서는 더존비 지원으로 일단 승부를 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쿠팡의 로벌, TXR 로보틱스. 자, 두 종목으로 오늘 한번 승부를 봐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